자, 21대 국회 개원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어, 잠정 177석, 아군까지 모으면 183석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대 여당의 출연을 통해 가지고 21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을 했습니다. 너무 기다렸죠. 하자마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개혁해야 될 상대들도 많고, 지금 쫄고 있는 애들도 많을 건데요. 벌써 이제 예상을 한 거지만 원구상 문제,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 자리를 놓고 미통당은 이제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 그냥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언제 안 들어간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말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주 강공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8석 자체를 전부 다 상임위장을 우리가 직접 할 거야. 참여 안 하려면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독재가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런 독재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 12대 국회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당이 모든 원내대표를 전부 다 독식하는, 물론 이제 박정희 때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압도적으로 그마만한 이제 과반수를 갖고 갔었죠. 불과 이제 16대 때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 민주당이 한 80석으로 쪼그라들고 나니까, 그때도 이제, 그때는 아마 한국당이었던 것 같은데, 신한당이었던 것 같은데, 신한국당 그쪽 치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임위 18석을 다 가지고 가려고, 그때는 18석이 아니었군요. 아무튼, 그때 상임위 전체를 갖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개원은 이제 30일 날 했기 때문에 7일 안에 국회를 열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들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3일이니까 이틀 안에 열고 5일 안에 상임위원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안 하게 되면 법이 위반이거든. 왜 법을 안 지켜가면서까지 미통당의 그 입장을 봐줄 일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미통장이 싸가지 없게도 18개 중에 12개는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 국정의 균형이 맞는다. 이런 헛소리를 해댔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18살 그래 다 먹는다. 라고 얘기를 던져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저쪽이 읍소하는 전략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7개 정도는 나눠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결위하고, 법사위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야당 탄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얘기를 전번 국회에서 직접 했던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의 대표였던 홍준표와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주호영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독재 정권이라고도 했어요. 아니, 지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국회를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처럼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 된다, 다수당이.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같은 건 지들이 만들었는데 폐지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소리를 주호영이 자기 입으로 직접 했었거든. 근데 입장이 지금 바뀐 거야. 이러니까 세상 일은 상전벽해라 그러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될 수 있는 거. 니들은 정말 상상도 못 해봤을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그 불과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이에요. 그래서 네. 언론에서 나서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나서서 지네들 편을 들어달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제 오히려 등원을 안 하고 장외투쟁 계속하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완전히 걔들 무시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냥 끌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우리 이 정도 이제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국회의장을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걔들 안 와도 돼요.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통령이 지정하는 거를 국회가 의결하게 돼 있죠.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근데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공수처장의 임명권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국회 상임위를 전부 다 독식을 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제첩국 사이소. 건강한 고향의 맛 화개장터 제첩국을 드셔보세요. 섬진강에서 직접 잡은 활제첩을 가족 같은 넉넉한 인심과 정성으로 조리해서 넉넉한 건더기와 진한 국물 맛을 담았습니다. 010-8560-5265로 전화 주시면 송 작가의 고향 선배인 주인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10-8560-5265 500g 2인분 냉동팩 10개를 5만 원에 배송해 드리는데요. 부추와 풋고추를 곁들이시면 더욱 맛이 좋아진답니다. 010-8560-5265 화개장터 제첩국국국국. 국교선진화법 날려버릴 수도 있고 유지시킬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유지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전장치로 말이죠. 패스트트랙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내에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단독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미통당 애들이 무슨 범죄와 연관된 의혹이 나온다, 불체포 특권 필요 없는 거예요. 체포 동의안 단독 처리되고요. 특검도 야당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지난 50년 헌정사 내내 누려왔는데 우리도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강력하게 이러한 권한들을 실컷 행사하고 한번 끝내봅시다. 그랬는데도 민주당이 정치를 잘했다, 나라가 더 좋아졌다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압승도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칼을 쥐어드는데 못 휘두르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사위와 재경위를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건 불합리하다, 너무 독재다라고 하면 법사위원장쯤은 야당에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번 세워주면 어떨까? 야당 맞잖아. 응? 근데 열린민주당이 합당한다 그랬어? 네, 열린민주당에 그만한 배려를 해서 야당과 여당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어떤 선례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의당한테도 할 거 많잖아요. 농어촌 관련된 걸 준다든지, 환경 관련된 걸 준다든지, 이런 거 이제 의원들 나눠드리고, 요렇게 야당한테 일단 문소야당한테 한 3개를 나눠주고 나니까 약속했던 것 중에 이제 15개가 남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11개를 갖고 와야 되니까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몫은 4개면 족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검토 메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라이브를 이렇게 길게 하면 유튜브가 너무 싫어하거든. 지네 서버만 많이 잡아먹고 광고 수익이 안 붙잖아요. 이거는 라이브는 입장할 때만 광고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50분 이상 라이브를 하게 되면 거의 노딱을 붙이는 거를 일종의 이제 얘네들이 내부적인 내규처럼 정했나 봐요. 아주 더러운 법이죠. 이런 게 독재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의 귀가 피가 날 때까지 3시간 동안 연장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잘하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냥 맡겨놓고 보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에 어떠한 상임위들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고요. 21대가 이제 개원을 하자마자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먼저 이제 리얼미터가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붕괴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 윤미향 역풍 때문이다라고 이간질 기사를 써내고 있습니다. 59% 붕괴라고 하는데 임기 3년 차에 50%대 이상을 지지했던 대통령은 역대 없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라든지 차베스 정도를 빼고는 이런
일단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 하는 제2식 국가들한테 이런 예가 없어요. 근데 붕괴됐다는 것도 59%입니다. 리얼미터가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50%대로 붕괴됐다는 게 59%가 됐다는 거야. 근데 말이죠. 리얼미터가 지금까지 대통령 그 지지율을 계산해서 최고로 높았던 게 지난달 요맘때죠. 한 4월 중순 요때 63%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63%에서 59%, 4% 떨어진 거예요. 60%대 이상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근데 이게 지지율 급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자한당 그 떨거지들과 그 이상한 그 폭력단체 이끌고 있는 뭐 애국 순찰팀 시민단체들이 똘똘 둘러싸고 있는 뭐 이제 이용수 할머니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문포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미미한 수준인 거고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은 지금에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가장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계신 분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 총선 기간에 우리 대통령이 뭐 어떤 지지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까? 낙하산 공천을 했습니까? 뭐 당내에다가 뭐라고 전화 한 통화를 했습니까? 박근혜 하던 식으로 괜히 쓸데없이 그 페트롤카 앞세우고 도청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뜬금없는 순시를 하기로 했습니까? 정말 대통령은 코로나하고 싸우고 국제 외교 관계 펼쳐 나가시느라고 아마 모르겠어요. 민주당 전화커녕 민주당에 뭐 부탁을 해도 안 받아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거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뭔가를 합쳐가지고 엄청난 독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돼. 너무 안 먹혀 지금 이 프레임이. 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있는 총선 180석 만드는 데 있어서 뒤에서 뒷조정을 했다, 도움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뭐 그 비슷한 의혹 같은 게 하나라도 있었냐고. 있었으면 벌써 막 물고 늘어 뜯고 뭐 난리가 났었겠죠. 네. 아무튼 뭐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의 이제 그 질병관리처가 이제 청으로 승격을 했죠. 네. 뭐 당연한 거지만 국회가 이제 새로 개원되니까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걸로 보이고요. 뭐 초대 청장님이야 당연히 이제 우리 정은경 본부장이 이어서 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거기에 이제 처장들이 이제 추가로 생기면서 앞으로 이제 조직이 훨씬 더 확대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무급휴직한 지금 주한미군 그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위분담금 협상이 계속 지리멸렬 가면서 우리는 5% 이상 못 올려준다로 가고 있고 쟤네들은 아이 선거인데 어떻게든 좀 많이 준다고 말로 해봐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알력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제 주한미군 영내에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안 주겠다면서 강제휴직을 시켰죠. 근데 그와 관련된 인건비 지급을 한국이 하는 걸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이 WHO를 가셔야 된다고요? 안 돼요. 그분 할 일 많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그 차관급 인사를 보내서 사무총장을 쓰고 WHO를 원격 관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본부는 앞으로 제네바에 있을지 몰라도 업무는 전부 다 서울에서 하게 되는 게 국제적인 방역 업무의 어떤 그 방향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쿠팡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그 집단 감염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칫 쿠팡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의 지점이 그 택배 물류 지점이 3,000개 이상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엄청난 직원들이나 또 혹시나 옮겨지는 이제 화물 그러니까 택배물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나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만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이제 전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부천시가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여줬죠. 그보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발빠르게 해주셨죠.
근데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시스템 지휘하에서 있었던 얘기긴 한데, 아무튼 지자체가, 저는 왜 지자체 얘기를 하려면 나중에 대구랑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네. 지자체가 발빠르게 협의를 통해 갖고 이걸 해놨다는 거죠. 가장 먼저 4,500명 이상 되는 물류창고 직원들과 이 1,600명 이상 되는 콜센터 직원들 2일 만에 전부 다 검사를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능해졌던 거는 임시 진료소를 세워가지고 워킹스루 임시 진료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합쳐진 인원이 이제 거의 한 7,000명 가까운 인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빨리 진행이 될까, 인력 공급이 될까, 준비가 될까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경기도가 기존에 채용해 놓았던 250명 이상의 이제 이런 방역 전문 인력들이 총동원되면서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진료소를 차렸고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의심 환자, 그러니까 의심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전원 이틀 만에 전부 다 질서정연하게 현장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검사를 완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참여가 초기에 어떤 검사와 확산을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등치가 큰 데서 일이 집단 감염이 터져도 거기에 맞춰서 이걸 처리해내는 능력도 향상돼 가고 있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뭐 거의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네. 결국은 국민이 방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K-방역의 최고의 브랜드다라는 걸 이번에 증명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물론 뭐 6차, 7차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감염자가 이제 차수를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차수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게 고무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거를 박멸이라면 그렇고 더 이상의 감염을 재료로 만드는 수준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지역 감염도 확산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능력을 거듭 확인해줬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골조 전문 건설회사 주식회사 대웅건설이 건축주의 편에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010-9755-7708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010-9755-7708입니다. 주택, 상가, 빌라, 아파트, 공장, 이 모든 골조 공사는 30년 성실 시공의 노하우를 지닌 대웅건설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을 약속해 드립니다. 010-9755-7708 주식회사 대웅건설 010-9755-7708로 전화 주세요. 근데 대구에서는 이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동안 대구에서 우리나라 이제 대구 경북 이쪽에서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의 60-70%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긴급 사태에 준하는 동원령이 있었고요. 사실 강제적인 동원령 이전에 많은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대구를 찾아서 대구에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 사태를 진정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됐었고, 당시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뭐 활동수당, 그 다음에 위험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일단 수당이 지급 결의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파견 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수당들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보존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시에 대구에 원래 있었던 의료진들이 약 3,2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실제적인 추가 수당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아예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빼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근무했던 분들의 이제 수당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약 3배까지 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원래 계신 분들은 그냥 원래 받던 대로만 받은 거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보존해주는 추가 수당으로 해서 거의 급여에 이분들이
지역에서 봤던 분들의 급이 한 3배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구 의료진에 대한 역차별이 일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데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자마자 사실 대구가 지네 예산으로 갖고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5월 중순에 가서야 보건복지부에다가 대구에 있는 의료진도 별도로 수당을 더 주세요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끝까지 자기 돈으로 기획을 하거나 자기 지역에 대한 의료진을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야. 결과적으로 대구에 추가로 나갈 수당까지도 자기들이 마련을 못하니까 국가에서 내줘요라고 떠넘긴 거죠. 이런 인간들이 긴급 재난금을 받아주니까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수당 제일 먼저 빼놨던 그걸 하려고 했었던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진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원래 이제 병원에서 월급을 타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병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별도의 사적 고용인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추가 수당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거를 말하자면 보건복지부가 한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국회 상임위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의결을 맡아야 되는 부분의 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해라 그래서 갈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원이 되고 나서도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봐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이제 현재는 없으니까 지난번 2차 추경 이후에 하게 될 3차 추경 예산에 감안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 예정으로 필요한 소요 자금들은 약 310억 내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큰 돈일 수 있습니다만 진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리셨던 대구 지역 의료진들과 전체 의료인들을 위로하고 특히 자기 가족들을 지켜내는 심정으로 현업에서 최선을 다하셨던 대구 지역 의료인들이 이 시장의 행정 오류로 인해서 또는 국가에서 소외를 받아서 나는 제대로 된 대우를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서운함이 들지 않도록 빠르게 충분하게 예우가 갈 수 있기를 생각해 봅니다.